제가 이번에 새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자산투자 가이드라는 책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투자를 하자는 것이 이 책의 주제인데, 특히 이 책은 인문학적 관점에서 투자에 접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 인문학입니다. 주식, 디지털 자산, 보험, 연금 등 노후 준비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모든 자산의 본질에 대해 다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요즘 환율이 1,3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거의 외환위기급으로 환율이 뛰어서 모두들 환율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하지만 환율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요소들이 모두 녹아들어 반영된 것이 환율인 만큼 환율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환율을 예측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정확도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작년 KB증권에서 나온 환율 예측 보고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작년 9월 13일 KB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2022년 환율에 대해서는 두 개의 커플링이 이끄는 원화의 강세를 예측했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KB투자증권에서는 2021년 말 환율은 1110원으로 예측을 했고 2022년 말 환율은 1050원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고 그래서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경상수지가 원달러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면에서 이해가 가는 분석입니다. 둘째, EU와 신흥시장국들의 경제가 백신 접종을 발판으로 회복될 것인데 다시 말하자면 미국 이외 국가들의 성장이 뒷받침될 것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미국보다 다른 국가들이 더 성장을 한다고 봤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쨌든 KB증권 보고서에서는 환율을 순전히 경제적인 요소에 따라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경제적인 요소뿐 아니라 정치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요소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요소를 환율 변동 요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작년 7월 23일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앞으로 커다란 인플레이션이 몰려올 것인데 그것이 걱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저는 절대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수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즉 파월 의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공급망의 붕괴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이는 서민들의 생활비 상승을 가져와 바이든 정부에 결정적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므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경우 이를 반드시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환율입니다. 미국은 모든 생필품을 수입에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급망의 붕괴에 의한 수입품들의 가격이 뛰어오를 경우 미국의 달러를 강하게 가져가면 수입품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을 최대한 줄이게 됩니다. 이는 중고등학교에서 모두 다 배운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KB증권 보고서에서는 환율을 순전히 경제적인 요소에 따라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경제적인 요소 외에 정치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생필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에 의한 물가 상승의 압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강세를 보이는 한 달러가 약세를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유가가 상승을 하면 달러를 약세로 예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달러가 약세가 되면 석유 수출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해입니다. 즉 같은 1배럴을 팔아도 자국 화폐 기준으로는 가격이 하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존하기 위해 유가를 올리므로 달러가 약세이면 유가는 강세일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원유 가격이 미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예측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세계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유가가 강세를 보인다는 측면입니다. 이 경우 신흥국의 경제가 활발하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유가의 강세가 미국의 물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원유를 비롯한 수입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달러를 강하게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 한 달러의 강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동향을 보면 단기간 달러의 추세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환율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던 환율이 5월 말에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더니 6월 5일경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5월 말과 6월 초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리고 6월 5일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5월 말 신문 기사의 타이틀입니다.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이 예상되던 시기였습니다. 즉 이미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자 환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월 5일을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이 지나지 않았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당분간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고서는 환율 하락은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가가 하락되지 않고서는 특히 가솔린과 경유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서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 어렵습니다. 즉 달러의 강세 완화는 유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무역을 하는 친구들이 가끔 저에게 달러를 언제 환전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전 환율의 하락은 크게 없을 것이다. 물론 이는 저희 생각일 뿐이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